반대 김포 쪽은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모두 차가 많은 편인데요. 금천 방면으로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 정체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광명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장안교에서 녹천교까지 정체, 반대 성수 쪽은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구간, 상계교에서 월계 1교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정보였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고향 노래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머나먼 고향. 한잔 술에 나훈아, 머나먼 고향. 노랫말이 뭐 예술 자체입니다. 예술 자체. 천리 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 술에 설움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찾아보니까요 박종욱 작사로 돼 있군요. 네. 박종욱 작사가님 존경합니다. 청와대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 남북이 냉전과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같은 주장에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
우려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이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간주하고 비판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흠악흠악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목함질의 사건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와 현재 보도를 비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만행이라더니 김정은 이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문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서 지난 2015년 목함질의 사건 약 20일 뒤에 북한군이 유감 표명이자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 박근혜 대통령 원칙 보수 승부수 통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 예고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근데요, 오죽하면 언론에도 징벌적 손배 법안이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의사단체와 마찰을 빚어온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총파업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과대학 학생들이 유급되고 국시 미응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의협은 의사 증언 문제가 파업의 중요한 이유인 점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면서 학생들이 파업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의대생들은 기존의 입장을 받고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이럴 때는 아주 끼리끼리 한 편이네요. 결국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건데, 근데요, 국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그나물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자유통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소감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력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강한 목사와 함께 움직이는 김 전 총재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해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개천절 집회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과 이거 2달 전입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는지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요? 실수 반복하는 일 정말 없어야 됩니다. 교육부의 학교 종합감사 결과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학교 측이 지난 회계감사 이후에 금액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비 등 약 7천만 원을 유흥교점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는 모두 이루어졌다면서 징계 조치에 대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고려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는데요. 교수들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자녀에게 근거 없이 A+를 주거나 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 룸사롱을 찾아서 연구비 수천만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연세대학교 종합감사에서도요, 성적 조작, 부정입학, 골프장, 룸사롱 법인카드 사용 등등이 적발됐죠. 이건 뭐 누가 더 잘못했나도 아니고 비리 연고전입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2주 동안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른바 축항스 인증샷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축항스는 추석과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 합성어죠. 축항스를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칫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에는 축항스 관련 게시글이 벌써 1000여 개 이상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예약한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잘 알아가는가 하면 여행 떠나는 모습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슈캉스의 인기 여행 장소로 꼽힌 제주도에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제주도민은 자신의 트위터에 SNS에 슈캉스 인증샷으로 제주도가 엄청 올라옵니다. 제발 제주도 좀 오지 마세요. 내 자식은 못 오겠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공통을 해버렸습니다. 의료진 노고는 생각도 안 하시나요? 예? 자영업자들 고통